어머님, 요즘도 때 밀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10분 중 8분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유, 피부는 밀어야 개운하지. 그게 싹 밀고 나와야지. 뽀송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밀고 나오던 하얀 덩어리. 그게 진짜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 피부였을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샤워 습관 3가지만 바꿔도 피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엔 잘 모르는데 나이 들수록 점점 가렵고 건조하고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당기는 피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한 줄만 아셨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덜 자극하면서 필요한 건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났던 샤워 때문에 피부가 악화된 환자분들 이야기를 통해 다음 3가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우리가 때라고 믿었던 것의 정체, 가장 흔하고 위험한 샤워 방식, 씻는 순서 하나 바꿨더니 피부가 진정된 사례까지. 아, 나는 아직 피부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일수록 지금부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셔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때 미는 습관입니다. 때 미는 습관은 왜 이제라도 끊어야 하는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목욕탕에서 때를 밀면 하얀 게 돌돌 말려 나오죠? 보통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후 때가 쏙쏙 빠지네 시원하다. 근데 그게 정말 때일까요? 제가 의사로서 딱 잘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때가 아니라 내 피부 조각입니다. 우리 피부는 바깥쪽에 피부 장벽이라는 방어막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각질층, 천연 보습인자, 지질로 구성돼서 수분을 지키고 외부 자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때를 밀잖아요? 그 방어막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 하얀 덩어리의 대부분이 내 피부의 보호막 조각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고 보습력이 약해지고 피부가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고 심하면 건조성 피부염, 아토피, 접촉 피부염까지 유발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피부 장벽은 회복 속도가 늦어집니다. 한번 손상되면 며칠씩 가렵고 따가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환자분들 중에도 계셨어요. 평생 때를 밀어야 개운하다고 믿고 사셨던 70대 어르신이셨는데요. 등이 가렵고 자꾸 붉게 올라온다 하셔서 진료를 해보니 원인은 바로 주 1회 정기적인 때밀이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때를 아예 밀지 말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절대 미시면 안 됩니다. 피부는 억지로 벗겨내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순하게 씻어내는 게 맞는 방식입니다. 외부 노폐물은 부드러운 세정제와 손만으로도 충분히 씻겨요. 때를 밀어야 깨끗하다는 건 이제는 바꿔야 할 오래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안 좋은 습관은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기입니다. 샤워할 때 뜨뜻한 물로 좀 오래 넉넉하게 하면서 기분 좋으셨죠? 그런데요, 그 기분 좋은 물줄기 속에서 우리 피부가 맨몸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어요. 설거지할 때 기름기 낀 접시 어떻게 씻으세요? 찬물보단 뜨거운 물로 해야 기름때가 쏙 빠지죠? 문제는 우리 피부에도 그 기름층, 즉 천연 보습막이 있다는 겁니다. 피부는 겉에 지질이라는 기름 성분으로 수분을 가두고 외부 자극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이 지질층이 다 녹아서 씻겨 내려갑니다. 수분은 쉽게 증발하고 피부는 점점 메말라가고 결국 가려움, 각질, 따가움으로 이어지는 거죠. 특히 겨울철이나 노년층은 원래 피지 분비도 줄어드는 시기예요.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매일 15분씩 샤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세정이 아니라 매일 피부 보호막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 온도는 미지근한 수준으로 딱 손 넣었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아닌 편안하다는 느낌 정도면 충분합니다. 보통 36도에서 38도이죠. 샤워 시간은 5분 이내, 길어도 10분 넘기지 마시고 샴푸, 바디워시 다 끝낸 뒤 최대한 빠르게 보습제 발라주세요. 실제로 저도 20대 땐 등에 여드름이 많아서 아침 저녁 2번 샤워했었는데요. 지금은 하루 1번으로 줄이고 따뜻한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만 합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가 예민해지는 걸 제가 제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샤워 후에 피부가 당기거나 간질간질 하셨다면 그건 이미 피부 보호막이 손상됐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물 온도부터 점검해 보세요. 자, 다음은 우리가 매일 쓰는 바디워시나 샴푸, 그 속에 피부를 자극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안 좋은 습관은 성분을 안 보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샤워 후에 바디워시 향이 오래 남으면 기분 좋죠? 그런데 그 향기 혹시 피부에 자극이 되는 독성분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피부과 진료하다 보면 선생님, 별다른 건 안 썼는데 계속 간지러워요. 씻고 나면 오히려 더 따가워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땐 꼭 이렇게 여쭤봅니다. 혹시 쓰시는 샴푸나 바디워시 성분 한 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어요? 자, 오늘 제가 꼭 알려드릴 건 이겁니다. 피부는 세정제 하나만 잘 골라도 자극, 트러블, 여드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꼭 피하세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에탄올, 벤질알코올 같은 알코올류, 향료, 멘톨, 캠퍼, 포름알데히드 방출제, 라놀린, 프로필렌글라이콜, 벤조익 애시드, 페녹시에탄올 등 이 성분들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향이 진한 제품, 세정력이 강해서 씻고 나면 뽀득뽀득한 느낌 나는 제품. 그게 바로 피부 보호막이 너무 많이 벗겨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진짜 좋은 제품은요, 세안 후에도 피부가 편안하고 당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pH도 중요합니다. 정상 피부는 pH 4.5에서 5.5의 약산성입니다. 그런데 pH 7 이상, 즉 알칼리성 제품을 쓰게 되면 피부 장벽이 부풀고 수분 증발 속도가 빨라지고 피부가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제품 고를 때 꼭 체크하세요. 약산성 표시 있는 제품 선택, 전성분 확인해서 자극 성분이 없는지 확인. 특히 민감성 피부, 아토피, 건조성 피부라면 꼭 약산성, 무향, 무자극 제품 선택하셔야 합니다. 환자분 중 한 분은 등드름 때문에 10년을 고생하셨는데 샴푸 하나만 바꾸고 한 개월 만에 등 피부가 달라졌습니다. 좋은 거라니까 썼지. 설마 그게 원인일 줄은 몰랐어요. 이 말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피부는 민감합니다. 매일 바르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꼭 지금 쓰는 샴푸, 바디워시, 비누 성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씻는 순서 하나만 바꿔도 피부가 달라집니다. 선생님, 제가 뭘 바꿨냐고요? 그냥 샤워 순서만 바꿨어요. 근데 여드름이 줄었어요. 이건 실제 제 진료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긋지긋한 등드름, 그 원인이 샴푸와 세안 순서에 있었던 거죠. 많은 분들이 샤워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몸 먼저 씻고, 머리 감고, 얼굴 세안하고, 마지막에 양치. 그런데 이 순서, 피부에는 정말 안 좋은 흐름입니다. 왜냐고요? 샴푸와 바디워시, 치약 같은 제품에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헹궈내고 난 뒤 이미 씻은 피부 위에 다시 흘러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분들이 등, 가슴, 얼굴 피부에 남게 되고 결국 여드름이나 피부 자극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장합니다. 샤워 순서 이렇게 하세요.
샴푸 먼저 해주세요. 두피와 머리카락을 먼저 세정하고 샴푸의 거품이 몸에 흘러내려도 이후에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양치를 하는 겁니다. 치약 속 계면활성제나 멘톨 등이 입 주변에 자극 줄 수 있어서 세안 전에 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디워시를 하는데요. 샴푸 거품이 흘러간 몸을 다시 씻어내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세안은 마지막입니다. 얼굴은 가장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 성분이 흐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샴푸나 바디워시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면 끝입니다. 이 순서 하나 바꿨다고 등드름, 목주름, 입 주변 트러블이 사라진 분들 진짜 많습니다. 피부는 순서를 기억합니다. 먼저 뭐가 닿았고 나중에 뭐가 씻겨 나갔는지를요. 생활 습관 하나만 고쳐도 피부는 훨씬 덜 예민해지고 보호막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샤워가 끝났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샤워 후 몇 분 안에 바르느냐가 피부 보습의 성패를 가릅니다. 선생님, 저는 샤워 후에 꼭 보습제 바르거든요. 근데 왜 자꾸 당기고 가렵죠? 제가 꼭 여쭤봅니다. 언제 바르셨어요? 아, 뭐 방에 와서 천천히.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샤워 후 3분. 이 시간이 피부 보습에 있어 골든타임입니다. 물기 닦고, 몸 닦고, 옷 입고, 화장대까지 걸어가는 사이 우리 피부는 벌써 수분을 뺏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화장실이 아닌 방에서 보습제를 발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샤워 후 갑자기 따가운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화장실 안에 보습제를 미리 꺼내놓기 시작했죠. 그리고 딱 수건으로 물기 톡톡 닦고 바로 발랐습니다. 그 후로는 당김이 싹 사라졌어요. 물기를 문지르지 말고 톡톡 눌러 닦은 후 3분 안에 보습제 바르기. 이게 피부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팁입니다. 그럼 어떤 보습제를 써야 할까요? 피부 장벽을 회복하고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성분이 좋습니다.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필수지방산, 히알루론산, 판테놀 등 이 성분들이 1대1대1 또는 3대1대1 비율로 들어간 제품이라면 장벽 회복에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특히 피부가 얇아지는 50대 이후에는 로션보단 크림 타입, 전신에는 로션, 오일 믹스도 추천드려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보습제도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샤워 끝나기 전부터 준비해 두세요. 바르기 쉬운 위치에 두고 가능한 한 젖은 피부에 바르듯이 물기와 함께 수분을 가둬야 합니다. 이제 샤워는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피부 관리의 완성은 샤워 타월과 수건, 두피 건조까지 생활 속 관리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닿는 물리적인 부분이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선생님, 저 진짜 별거 안 바꿨는데요. 수건 하나 바꿨더니 피부가 덜 따가워요. 이건 63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늘 샤워 후 수건으로 쓱쓱 밀듯이 문지르던 습관을 제가 그거 피부 벗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부터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닦는 방식으로 바꾸셨대요. 한 달 뒤 외래에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젠 샤워에 안 간지러워요. 예전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피부는 샤워 중에도 중요하지만 샤워 후에도 관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1. 수건은 문지르지 말고 두드리듯 사용하세요. 너무 거친 수건은 안 되고 부드러운 면 수건을 사용하세요. 닦는 방법은 문지르기가 아니라 눌러 닦기를 명심하세요. 얼굴은 가장 먼저, 사타구니, 발은 마지막. 수건 순서만 바꿔도 위생과 자극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2. 샤워 타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이 더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천 소재의 샤워 타월 좋아요.
근데 샤워 후에 어떻게 보관하세요? 화장실 안, 습한 곳에 걸어두기? 절대 안 됩니다. 세균 번식 환경입니다. 샤워 후엔 타월을 깨끗이 헹군 뒤 습기 없는 곳에서 완전히 말리는 것. 또 하나, 2에서 3개월에 한 번은 새 걸로 교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분 한 분은 무좀과 가려움증으로 6개월째 고생 중이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샤워 타월을 1년 넘게 사용 중이셨고 습한 욕실에서 건조도 안 하셨더라고요. 그 후 타월 위생 관리만 바꿨는데 한 달 만에 발이 덜 가렵고 벗겨지던 살이 잡혔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3. 두피, 사타구니, 발 꼭 말려야 하는 3대 부위입니다. 이 부위들은 습기 차기 쉬운 구조고 세균, 곰팡이가 증식하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수건으로 한 번, 드라이기로 한 번 더. 특히 두피와 발가락 사이는 신경 써야 합니다. 요즘 머리 가려운 게 없어졌어요. 밤에 잠도 편히 자요. 이 말 한 60대 어르신 환자분께 들었는데 그분은 두피 잘 말리기만 실천하셨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샤워 후 행동들이 얼마나 피부에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시겠죠? 피부는 씻는 것보다 씻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중한 건 남겨두는 게 더 중요하다. 때밀이 하지 마세요. 그건 보호막을 밀어내는 행위입니다.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 천연 보습막이 빠져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자극적인 세정제, 피부를 더 민감하게 만들 뿐입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덜 자극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보습제 바르기. 이 3가지만 꾸준히 지키면 나이 들어도 촉촉하고 편안한 피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내용 있으셨다면 댓글에 샤워 습관 바꿔봅니다. 남겨주세요. 응원 댓글 꼭 남겨드리겠습니다. 피부는 꾸짖으면 반응하지 않지만 달래고 지켜주면 분명히 보답합니다. 오늘도 내 몸을 위한 좋은 선택, 지금 샤워 습관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